고유한 풍광을 모두 담은 천혜의 고장 경상북도 영덕에 자리한 영해면입니다. 야, 날씨 좋고 경치 좋고, 야, 이 고택 좀 봐라, 멋있다. 야, 아무도 없네. 아니 오늘 나 혼자 여기 딱 온 거 보니까 제가 오늘부터 단독 MC죠. 내 이럴 줄 알았어. 나 그 배씨 바로 잘릴 줄 알았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더니 드디어 잘렸죠. 역시 잘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야. 과연 살아남는 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거 봐, 팽씨 나나 되니까 같이 해주지. 배영준 씨가 무슨 팽씨랑 같이 투 MC를 해요? 단독 MC의 꿈은 잠시 접어둡시다. 우리가 지금 경북 영덕에 왔어요. 네. 여기 왜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우리 네. 저희 왜 불렀어요? 미션이 뭐예요? 여기 영덕 영해면에는 네. 동의보감에 나오는 3대 여름 보양식이 이 마을에 있어요. 여름에 허지훈 선생님의 동의보감의 나. 3대 여름 보양식이요? 여름 보양식? 이 마을에서 이 세 가지 음식을 찾으면 군면을 만나볼 수 있어요. 진짜? 자, 동의보감에 나오는 여름철 3대 보양식을 찾는데 오늘은 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홍성! 택시 화이팅! 갑시다. 가시고. 자, 가시죠! 여름철이면 챙겨 먹는다는 보양식을 찾아 첫 번째로 들른 곳은 400년 역사를 지닌 괴시리 전통마을입니다. 역사가 깊은 곳이니 전통적인 보양식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머, 어머니 계시네요? 이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택 앞마당에 텃밭을 가꾸는 어르신 발견. 다 직접 이렇게 농사 지어서 드시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유기농으로. 유기농은 농약을 안 치는 거잖아. 농약, 비료, 뭐 네. 화학 계통은 전혀. 전혀 안 하고. 아니 그런지 몰라도 어. 이게 어머니 봐봐. 이게 지금 벌레가 구멍이 다 쑥쑥쑥 먹어갖고 뚫렸어. 아니 사람이 먹을 게 벌레보다 먹을 게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래도 이거 네. 씻어갖고 네. 어. 이렇게 삶아갖고 이거 나 하나도 안 버려요. 아, 이렇게 드시니까 어머니 피부가 이렇게 좋고. 어머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4. 우와. 근데 지금 화장품 하나도 안 바르셨잖아요. 어머, 어머. 근데 나는 피부 좋다 야. 소리는 옛날부터. 아, 타고나셨구나. 영덕 영해면의 대표 피부미인 김옥자 어르신. 유기농 텃밭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곳. 아니 뭘 맛있게 하기를 연기가 좀 솔솔 나요. 아, 여기까지 냄새 안 나는 것 같네. 신기하다. 한번 열어볼게요, 어머니. 우와, 가마솥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연잎밥.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연못에서 직접 채취한 연잎이라는데요. 잎 자체에 살균 효과가 있어서 전쟁 당시 전투 식량으로도 사용되었답니다. 아, 노화 억제에도 좋다고 하니 피부 미인인 어르신 비법이 요거네, 요거. 응, 요거. 야 이거를 협협이 이거 뒤집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정성 씨. 열면? 야 근데 보물단지 여는 듯한 느낌이야. 오, 대박. 어머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미안해. 야, 또 뒤집어야지. 야, 잘 뒤집어야지. 연잎에 잘 뒤집어야지. 잘 뒤집어야 되나 이거 잘못 뒤집으면 속 뒤집네 이거 완전히. 나는 좀 방법을 다르게 했어요. 와, 찰밥이다, 찰밥. 미야. 현미. 이거는 일반 쌀, 철수수, 뭐 여러 가지. 대추, 완전히 밥, 오곡밥이네. 연잎밥에 들어간 재료만 무려 10여 가지. 연잎밥을 앞에 놓으니까 어. 침이 고여갖고. 어머니 먼저 뜨세요. 어른 먼저. 집에 있는 재료에 따라 그때그때 들어가는 국물이 달라진다는데 말도 없이 드시는 두 분 참 맛있게도 드신다. 야 연잎 향이 그득하네. 네. 끝내줘. 어머니 예. 근데 연이 어디에 좋은 거예요? 머리도 맑게 현미밥도 해주고, 먹고. 피부도 맑게 피부 해주고, 맑게 해주고. 마음도 그렇고 모든 걸 맑게 해줘. 그래서 우리 어머니 피부가 그러니까. 정말 고우세요. 지금 제가 연잎밥 얻어먹고 너무 고마운데 맞아. 지금 제가 이 마을에 온 이유가 음. 동의보감에 3대 여름철 보양식을 찾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 보양식. 그 3대 보양식 하나에 이거 연잎밥. 아, 이거예요? 예. 우와! 예, 연잎밥이. 찾았다. 하나 찾았다. 이야 연잎이 동의보감에 그 여름철 보양식이 하나인 하나. 거예요? 예. 어.
여름철 꽃피기 직전에 여린 잎으로 해 먹어야 제대로 맛이 난다는 연잎밥. 동의보감에는 연을 오래 먹으면 많은 병을 낫게 하고 몸을 좋게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더 그 짚어주세요. 중에는 하나는 산으로 가면 찾고 네. 오, 하나는 바다에 가면 찾고 동성 씨가 산으로 가. 지금 둘이 다니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난 바다로 나눕시다. 갈게. 나눠서. 역시. 나는 역시 바다를 바다 좋아해. 소녀야. 바다와 산을 고루 끼고 있는 영덕영해면 이곳에서 제대로 보양식을 즐기고 있다는 굿맨을 찾습니다. 나는 요즘 촬영만 하면은 그냥 산에 가네. 와. 오! 산딸기. 와, 이렇게 많은 산딸기 처음 봤어. 이야, 6월부터 익기 시작한 산딸기가 그냥 풍년일세. 이거 정말 자연산 산딸기. 야, 이렇게 딱 열려 있는 거는. 이거 맛있나요? 응? 왜요? 더 큰 걸 본 거야? 저도 먹을 게 있나 봐. 저 아버님 뭐 드시는데? 나무에서 이파리를 따자마자 바로 드시는 어르신? 아유, 아버님. 뭐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난 산딸기 맛있던데. 산딸기보다 더 맛있는 거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게 산딸기보다 더 맛있다고요? 자, 바로 한 입 먹자마자 에이, 야, 진짜. 뽕나무 아니야, 뽕이. 아유, 이게 뭐가 맛있어요? 한 50대 이상 젊은 층들이라도 네. 이 뽕잎을 먹으면 칼슘 양이 많아서 뼈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 골다공증 예방도 되겠네요. 아이 엄청 도움을 주지. 아이, 그러면 먹어야죠. 아이, 맛도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아, 그 얘기하니까 맛있어요. 예. 진짜 저 산딸기보다 훨씬 맛있네. 식물 중 콩 다음으로 단백질이 많다는 뽕잎. 특히 어린 뽕잎에는 2배나 더 많은 단백질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뽕잎을 아버님이 드시려고 따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왜? 지금은 내가 먹으려 하는 게 아니고 왜? 물도 안 먹고 요거만 먹고 살아가는 놈이 있어갖고 물도 안 먹고 뽕잎만 먹는 놈이 있어요? 일생을 요 뽕잎만 먹고 일생을? 살아가는 놈이 있어요. 야, 자 그러면 그거 뭔지 가서 좀 알려주세요. 어디 있어요? 자,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아, 어마어마네. 뭔지 알겠어요. 이거 누에 아니에요, 누에. 그죠? 뽕만 먹고 자라는 놈이잖아요. 뽕 아니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누에는 뽕잎에 농약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바로 죽기 때문에 청정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 귀한 노예야. 아니 이렇게 해서 예. 하루에 몇 번 주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몇 번이 아니고요. 네. 4시간당 한 번 정도. 야, 평균 그러면 6번을 주는 거네요. 6번이에요. 저희가 누에 기를 때는 보통 새벽 2시에 일어나거든요. 예? 새벽 2시에 일어나면은 밤 10시까지 거의 작업 들어갑니다. 약 2달 동안요. 밤 10시에 끝나서 새벽 2시면 예. 잠 주무시는 거 11시에 주무시면 많이 자면 4시간, 안 그러면 3시간밖에 안 돼요. 안 힘드세요? 그거 주무시고? 한 밥을 주고 나면은 다음에 4시간 이후에 딱 가보면요. 얼마 정도 크겠어요. 야, 몇 배로 커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나지요. 내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 보니까 야, 밥 더 줘야 되겠다. 자식이 야, 커가는 모습인데. 밥 줘야 애들이 또 크겠구나. 그렇죠. 그 생각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겠구나. 그렇죠. 4시간 수면에도 끄떡 없다는 어르신의 비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자, 운동 삼아 빼먹지 않는다는 이것 바로 뽕나무 손질입니다. 기계가 있긴 하지만 일부러 손으로 자르신다는데요. 아, 이거 힘들지 않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뭐 우리 아버님 하는 거 보니까 쉽네, 보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제가 한번 잘라보세요. 쉽게 하시네, 아주 그냥. 뭐 이런 뭐 대충 뭐. 그래, 뭐 대충. 어? 다시 한번 온 힘을 줘도. 어? 아, 이거 나무 아니에요, 나무. 아, 딱딱한 나무를 그렇게 무슨 어디 못 썰듯이. 어머, 야, 이게 40년 내공인가? 어머. 처음부터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악력이 그냥 엄청나게 좋아하신 거네. 부모님에 이어 2대째 누에 농사를 하고 있다는 어르신. 하루 20시간 작업에 남다른 손님까지. 자, 이 건강 비법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준수야, 준수 가라는 거 없나? 야, 색깔이 색깔이 기가 막힌데요? 야, 드셔보세요. 이거요? 야, 건배. 응. 어르신과의 티타임. 그런데 우와, 강렬한 첫 느낌에 깜짝 놀란 동성 씨. 왜요? 약간은 새로운 못 먹었던 주스예요. 그렇지요. 네. 수수 씨, 뭐 집어넣었어요? 이리 와보세요. 누에랑 누에 가루랑 요거트랑 우유 집어넣었어요.
우와, 상상 그 이상의 재료 생누에를 갈아 만든 누에 주스. 어디 좋은 겁니까, 누에는요? 네. 누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고서적에도 보면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 예, 네. 철분 함량이 높아가지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네. 당뇨 혈압도 잡아주고. 아, 그래. 동의보감 말씀하셔서 너무 고마운 게 지금 제가 동의보감에 나오는 3대 여름철 보양식을 찾고 있었어요. 아, 예. 이게 그럼 누에가 딱이네요. 딱이죠. 딱이죠? 자, 동의보감에 나오는 여름철의 3대 보양식의 하나! 바로 누에! 찾았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어르신의 최고 건강 비법이라는 누에. 동의보감엔 누에를 하늘이 내려준 벌레라 칭하는데요. 하늘 아래 바다가 내린 보양식을 찾아 떠난 뱅수이 씨. 바다다! 뛰어들을까요? 뛰어드세요. 하지만 아이고. 아직 차!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을 선사하는 영덕의 동해바다.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어머, 이게 뭐예요? 숭어요? 와, 이렇게 커? 살짝만 타죠. 오, 막상. 와, 이렇게 커? 야, 진짜 크다. 오, 바다 낚시를 이렇게 해서 보통 배 타고 나가잖아요. 예, 여기는 네, 대목이 물에 막혀서 네. 흘러가는 물이 네. 이 민물이 내려가야 고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수고를 잡습니다, 여기서. 와, 그러니까 여기가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영덕 영해면을 가로지르는 송천강구와 동해바다가 만나는 곳. 6월이면 이곳에 숭어가 몰려들기 시작한다는데요. 민첩하기로 소문난 숭어지만 요때만큼은 파도를 거슬러 강물로 올라오기 때문에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답니다. 투망은 물론 뜰채로도 낚을 수 있다고요. 이야, 올라온다. 오, 신기해. 예. 아, 진짜? 아, 많이 잡았네. 와, 많이 잡았다. 이야. 와, 살아있어. 뽀떡뽀떡. 와. 내가 바로 여름 숭어라고.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여성보다 이거 무거워서 힘들 텐데요. 아이, 저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척척 낚아 올리는 어르신의 모습에 바로 투망 낚시에 도전해보는 뱅수이 씨. 어이구야, 5kg 무게의 투망을 짊어지니 아슬아슬한데. 자, 일단 시동 걸고 있는 힘껏 던져. 자, 하나 둘 으르차. 실패. 자, 다시 한번 그렇지.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고기 잡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야, 군매는 그냥 몇 마리씩 잡는데 난 안 잡히네. 아. 얘가 잡히면 미꾸라지지 숭어예요. 힘을 쓰는 어깨와 팔, 가속을 도와주는 허리, 균형 잡는 하체 근육이 필수. 어디 봐봐요. 단단해요. 무슨 쇠덩이 같아. 이게 무슨 사람 손이에요? 단단해. 힘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힘 하나는 자신 있어요? 예. 부럽습니다. 아유. 숭어 많이 먹으십시오. 사모님이 부럽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30년간 숭어잡이로 건강을 지켜왔다는 어르신의 진가는 와, 제일 큰 거. 클수록 맛있죠? 예, 예방입니다. 와, 즉석 회뜨기. 어머. 빨리 참. 오. 이거는 자연산 숭어 아니면은 네. 이렇게 탱탱한 색깔이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정말 그 윤기가 바짝바짝 나잖아요. 아, 예, 살이 윤기가 나고 탱탱하고. 토실토실한 게 예. 그냥 쫀득쫀득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드셔보세요. 아니, 먼저 한번 먹으세요. 예. 네. 맛이 어때요? 와, 정말 죽입니다. 죽여요? 네. 나도 먹. 신선도 100%의 숭어회. 어때요? 엄청 맛있어요. 튀깁니다, 예.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숭어하고 예. 지금 이렇게 잡아서 먹는 숭어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봄숭어는 저쪽에 서해 쪽에서 올라오는 숭어고 네네. 여기는 그 여름에 이 물 기온에 따라가서 이게 숭어 이동을 해서 이게 올라옵니다. 아, 요 따뜻한 데로 올라와서. 거센 물결을 내친 만큼 탱탱한 식감을 자랑하는 숭어. 제가 이 영덕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 그 여름 3대 보양식이 여기 있다 그래서 왔는데 그 보양식 중에 하나가 이 숭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숭어입니다. 진짜요? 예. 동일봉감에 나오는 여름 3대 보양식.
숭어를 찾았습니다. 우리 몸의 오장, 즉 소장, 대장, 위, 담, 방광을 좋아지게 한다는 숭어까지 보양식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는 김영칠, 송봉조 어르신 발견 성공! 자, 저희들이 찾은 군면을 다 모셨습니다. 네. 어떻게 두 분은 서로 평상시에 아시는 사이시죠? 예. 네. 두 분 중에는 형님이시고 또 마오님이신데 예. 심판을 봐주실 공정한 테스트 해주실 김용호 교수님을 모십니다. 박수! 국제 심판 겸 국가대표 재활 전문 트레이너 김용호 교수. 두 분은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가 되나요? 네. 숨은 근력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숨은 근력 테스트.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겉에서 보이는 알통은 헛것뿐이거든요. 네, 진짜 숨어있는 알통. 이게 나도 알통 중요합니다. 있어요, 네, 네. 숨은 근력 찾기 첫 번째 대결은 상체 근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번 할 테스트는 온몸 팔실업 테스트인데요. 우리 몸의 균형 감각부터 어깨 근육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체육 수업으로 활용되는 온몸 팔씨름은 밀고 당기는 팔힘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안 됩니다. 화이팅! 준비! 자, 팔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지는 거기 때문에 하체의 균형 감각이 필수. 아, 막상막하의 순간 팔이 먼저 떼진 김영칠 후보 떨어졌네요. 야 비슷한데 진짜 힘이 세시네요. 진짜 근력이. 아, 숭어 덕분일까요? 온몸 팔씨름 승자는 온몸 팔실업 승자는 송봉조. 현재 스코어 송봉조 후보 1승. 자, 두 번째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예요? 네. 지금 할 테스트는 네. 두 분 군면의 하체 근력 테스트. 하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계속하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테스트입니다.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외벌 스쿼트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의 동작을 맨눈으로 지켜보는데요. 곧은 허리와 내려가는 자세를 체크한 결과 두 분이 동시에 뻗어줬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을 이번 테스트에 승리자를 손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국제 심판으로서 네네네.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네. 연세도 있으시고 네네네. 끝까지 해주신 투지가 더욱더 네. 우승할 수 있는 계기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대결은 김영칠 후보의 승리! 김영칠 후보의 김영칠 후보의 선전으로 1대1 동점. 마지막 대결은 허리와 척추를 곧게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 운동인데요. 송봉조 우리 송봉조 후보의 군배님은 보통 아니셔. 벌써 더 드셔. 자, 송봉조 후보의 기록은 12cm. 김영칠 후보의 화이팅! 나와주세요. 이거는 내 평상 처음 해보네 또. 자, 수고! 오,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자세. 이야, 무려 2배가 넘는 높이로 김영칠 후보 승리. 경북 영동에서 찾은 최고의 구면 바로 이 영광을 누에게 돌려요. 어때요, 여기 와보시니까? 와. 좋죠? 여기가 아버님 농장. 42년간 일구원 농장이시랍니다. 와, 대단하다. 산자락 바로 밑에 위치한 군면의 일터. 자, 팽수희 씨도 함께하니 전설의 3인방 같은데요. 와, 여기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에 꼬치를 여기가 공장이에요. 하세요. 어마어마해. 약 30여일 동안 뽕잎을 먹은 누에들이 고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살아있지요. 그게 이제 누에 꼬치인데 누에 꼬치를 칼로 자르면은 이렇게 번데기가 나옵니다. 와, 한번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나도 이렇게 먹은 거 처음이야. 이거 사는 거예요? 어. 농장에서의 일상을 통해 군면의 건강 비법을 찾아볼 텐데요.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줄 군면 전문단. 자, 아침 일상의 모습부터 살펴보는데요. 많이 쓰니까. 뽕나무 손질을 기계가 아닌 전지가위로 하면서 1시간씩 매일 서너 번 반복하는 군맨. 당뇨이라는 것은 노인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그 일상생활 유지를 하고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필요한 체력 중에 하나예요. 그 악력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상체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악력 운동이 근골격계 예방뿐만 아니라 혈압 감소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근력 발달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는 농장과 가까운 집에서 챙겨 드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상당히 미인이신데 네. 누구십니까? 본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주인입니다. 대학 안주인 김영칠 사장님의 성리. 군면의 모든 끼니는 내가 책임진다. 도금숙 어르신. 고기를 3가지 해주겠대요. 예. 뭐예요? 장조림하고 장조림하고. 무침하고 무침하고. 네 죽하고 그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죽이요. 번데기 죽. 그래서 죽이는구나. 웃음으로 준비 운동한 후에 자 본격적으로 번데기 죽을 만들어 보는데요. 번데기를 곱게 갈아 요걸 망에 한번 걸러줍니다. 그러니까 입맛 없을 때 또 힘이 없으면 씹지도 못하잖아. 맞아, 기력 없을 때. 뭔가는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럴 때 먹으면. 살짝 끓인 찹쌀에 번데기즙을 넣고 살살 저어줍니다. 아, 이런 독특한 메뉴를 만들기까지 안에 숨은 눈물이 있었다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일본으로 수출이 되었는데 실크 100% 일본으로 수출됐는데 실크가 중단이 딱 됐어요. 중국산 때문에. 가격 때문에. 네, 가격 때문에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1년, 2년 안에 잠사 산업이 싹 망했어. 100%.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2000년경에 계속 아침에 설사나고 복통이 일어나고 그랬던 날 검사를 해봤는데 위에 종양이 11개가 나왔어요. 11개 나왔는데 그 중에 1개가 악성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아직까지 뭐 60대입니다만 60대 초반입니다만 건강에는 아직까지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수술이라 말해놓고 암이란 사실을 혼자서만 짊어졌던 아내. 수술이 끝난 후 남편의 몸 회복을 위해 요리를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자, 번데기 죽에 이어 아내의 자랑 번데기 오디 무침은 잘 익은 오디를 듬뿍 넣은 여름철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이건 어디에 좋을까요? 오디에는 비타민 E가 들어져 있고요. 이 오디와 뽕잎 이런 데는 비타민 A 그리고 안토시안 성분 이런 것들이 다 항산화 작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면역력을 높인다라는 것은 모든 질병이나 노화나 암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약제명으로 백강잠이나 원자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에가 풍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어린이의 경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썼다고 동의보감에 기록이 돼 있고요.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쫙 차려놓은 거 보니까 정말 진수성찬인데 평소에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도 와. 그럼 제일 먼저 먹어볼 게 이게 번데기 멸치볶음. 네, 번데기. 멸치와 번데기의 궁합은? 고소하네. 맛도 최고예요. 아니 뭐 씹을 것도 없이 그냥 푸석푸석 막 넘어가는데요? 야, 아버님, 예. 위암 걸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그때 위암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몰랐지. 말씀 안 하셨대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나는 제일 먼저 여쭤본 게 남편의 암이란 걸 아시고 혼자만 끙끙 앓으시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병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죽도 한번 써먹어보고 그래야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네, 아내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 사람이 뭐 날 살려주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뒷바라지 평생을 같이 뒷바라지는 은인이지요. 하루라도 즐겁게 어떻게 즐겁게 사다가 같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암 선고 이후 12년을 건강히 버텨온 힘. 10여 년 전에 암 수술했다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생활도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보다 무엇보다도 저는 환경과 운동량과 긍정적인 삶과 먹거리가 이불을 군맨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거라는 군맨.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김영칠 군맨처럼 마음을 이겨낸 또 한 명의 인생 승리자. 멋지게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이들 속에 군맨이 숨어 있다고요? 뭔가 어설퍼 보이는 한 여인 발견. 사장님 다시 한 번 탈게요. 탈 수 있겠어요? 네. 파이팅! 넘어져도 파이팅 넘치는 그녀. 다시 심기일전해 보지만 아이고 어떡하나 물배만 채우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상스키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 오늘 처음 타는 거예요. 어쩐지 아까 보니까 많이 넘어지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실패도 즐겁고 도전도 너무 즐거워요. 오늘의 두 번째 군맨 7전 8기 실패를 즐기는 한규비 군맨. 아니 그렇게 물을 드시고 또 도전하시려고요? 수상스키가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던데. 일반 남성분들도 한두 번만 하셔도 힘이 들고 포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셨으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실패로 낙담할 만도 한데 해내고야마는 군맨. 아니 근데 이렇게 열심히 도전하는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8년 전에 제가 목욕탕을 갔는데 때밀이 아줌마께서 뭐가 잡혀진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혹시 뭐 안 좋은 게 있을까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암이었어요. 암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은 버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보기로 했다는데 어머나 심쿵이다 심쿵. 귀여운 녀석들이 가득한 한 동물병원. 군맨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 장소입니다. 언니가 예쁘게 해줄게. 좀만 기다려. 변신하자 우리. 응 더워. 짧게 잘라줘. 아, 제 직업이 애견명사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예쁘게 미용해주고 있어요. 처음엔 실수가 잦아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이제 어엿한 베테랑 미용사입니다. 미니야, 우리 마사지 하자. 아니 미용실에서 마사지까지? 군맨에게 미용하면 좋은 점. 아이 시원해. 몸도 마사지하고. 귀 마사지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고요. 눈 밑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은 방광에도 좋아서 소변도 잘 보고 애들이 좀 건강해질 수 있죠. 이야 강아지 건강까지 생각하는군요. 역시 군맨답죠. 평범한 주부였던 군맨, 애견 미용사가 된 데는 수의사인 친언니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는 암은 아무나 걸리나 하고 조직 검사 결과 기다리면서 우스갯소리로 했었거든요. 근데 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손발이 잘려나간 듯한 고통? 사실 제가 아파 대신에 해주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는 게 되게 안타까웠죠. 그 당시에는. 암 극복 후 직업도 갖게 되고 체계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로 몸무게도 무려 10kg 이상 감량.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때 암 크기가 한 2cm 정도 됐는데 그게 갑상선암 3기였어요. 군맨이 걸렸던 암은 갑상샘암. 갑상샘은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갑상샘은 모갑 중앙에 나비 모양으로 붙어 있는데 이제 이곳에 생기는 암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초기에는 기능 이상을 동반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를 경우가 많고요. 암세포 조직 자체가 주변 조직이나 간, 폐 등의 주요 장기로 전이될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속도가 느려 착한 암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한국인 암 발생 순위 1위. 또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갑상샘암. 방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갑상선암 크기가 1cm 미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2cm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다른 곳에 전이될 확률도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걱정이 됐었어요. 암 진단을 받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암의 크기가 커서 전이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 다행히 전이는 없었지만 크기가 커 갑상샘 전체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갑상샘 호르몬 약을 꾸준히 먹어도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다는 군맨.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양치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움직이지 않아 응급실까지 실려갔다는데요.
건강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 귀 속으로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쪽 편마비가 왔었어요. 갑상새의 암을 포함한 모든 암은 평생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수술 후의 후유증 예방을 위해서도 특히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굿맨. 매일 2~3시간은 아이와 함께 면역력을 키워주는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더 신났네. 아프고 나서부터는 제가 건강을 위해서 아이하고 같이 틈틈이 운동하러 이렇게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친구들 엄마가 비교했을 때 운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친구는 엄마는 별로 운동도 안 하는데 저희 엄마는 일주일에 6일 이상 운동을 하셔요. 이야, 일주일에 6일이나? 대단하시네요. 근데 6일이나 어떤 운동을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공원 맨바닥에서 이상한 자세를 취하는 굿맨. 땅에 뭐 떨어졌어요? 이게 나만의 건강 비법인데요. 네발 걷기라고 이게 면역력에 좋다고 그래서 매일 하고 있어요. 네 발로 걷는 호랑이 모습과 비슷하다는 호흡법. 중력을 몸 전체로 분산시키는 전신 운동으로 특히 척추 건강에 아주 효과적이라는데요. 네 발로 걷게 된다 그러면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몸통의 근육들 또는 골반에 있는 근육들, 엉덩이 근육들, 하지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근육들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한 기초 대사량, 면역력 향상을 동시에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호흡법 네 발 걷기 운동. 먼저 허리를 펴고 어깨 너비로 팔을 벌린 채 엎드립니다. 자, 한 손으로 짚은 자리에 같은 방향의 발을 그대로 짚으며 걸으면 되는데요. 요 호흡법이 체력 소모가 대단하다고 하던데. 자, 쉬면서 하세요, 굿맨. 그렇지, 음료수도 좀 드셔가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하는 운동도 범상치 않더니 마시는 음료수도 뭔가 좀 수상합니다. 이건 견과류 바나나 주스예요. 이게 운동 후에 먹게 되면은 근육량도 높여지고 면역력이 좋아서 제가 운동 후에는 빠지지 않고 계속 먹고 있어요. 고소하고 달콤한 맛의 아이들 간식으로도 그만일 것 같은데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견과류 주스. 자, 우유, 바나나, 견과류를 준비한 후 믹서기에 적당한 양을 넣고 마지막에 우유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갈아주기만 하면 끝! 영양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좋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게 제가 먹고 있는 견과류들이에요. 아마씨, 그다음에 치아시드, 피칸, 땅콩. 제가 먹고 있는 견과류들이에요. 알고 보니 견과류 마니아인 굿맨. 그럼 이 중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제가 이 견과류 중에서 이 견과류를 제일 좋아하는 견과류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브라질 너트라고 해가지고 셀레늄 함량이 높아서 특히 암 환자들한테 되게 도움이 주는 성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굿맨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줬다는 브라질 너트. 브라질 원주민들의 주요 식량으로 50m 높이에서 자라 저절로 떨어져야만 채취 가능한 귀한 열매입니다. 수분 함량이 낮고 영양 밀도가 높아 최근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브라질 너트에서 주목받는 영양 성분은 셀레늄. 이유가 뭘까요? 셀레늄은 무기질 중에서도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무기질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항산화력이 비타민 E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몸에서 방어 체계를 한다거나 산화 생성물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인 효소의 성분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드셔야 되는 영양 성분이에요. 실제 셀레늄이 암 발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꾸준히 셀레늄을 복용한 결과 크게는 6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 너트를 매일 챙겨 먹는 굿맨. 자, 현재의 건강 상태가 궁금한데요. 면역력 상태를 확인하는 NK세포 활성도 검사와 갑상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좋으신데요? 네, 앉으세요.
갑상선암은 8년 전에 수술을 하셨다고 하고요. 3기 정도 됐으면 상당히 좀 깊은 상태였거든요. 다행하게도 유두세포암이어서 완치가 잘 되신 것 같아요. NK세포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자기의 면역 기능을 이제 보는 평가인데 아주 좋으세요. 100 이하면 어딘가가 암이 또 재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걱정을 좀 하지만 이게 250을 넘으면 정상으로 취급을 해서 이 이상 더 좋을 수 없어요. 암은 이제 잊어먹어 버리시고 하시던 대로 운동하시고 식습관 그대로 유지하시면 백수하시겠습니다. 100점 맞으셨어요. 좋으세요. 황규비 씨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동도 많이 하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NK세포의 활성도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K세포란 백혈구의 일종으로 암세포와 같은 적을 만나면 강력하게 대응하는 면역세포입니다. 활성도가 높아야 암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로부터 침투한 적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실제 건강한 사람에 비해 암 환자의 NK 활성지수가 확연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조류나 견과류나 녹황색 야채, 특히 토마토나 버섯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권하고 있고요. 특히 셀레늄 같은 무기질은 절대 빼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동물 실험 결과 셀레늄 섭취가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굿맨. 굿맨의 면역력 강화에는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건강하려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의 비법은 냉장고 안에 있어요. 항상 궁금한 굿맨들의 냉장고. 자, 한번 샅샅이 뒤져볼까 하는 순간 볼 것도 없이 눈에 뚜악 띄는 이 하얀 채소들. 제가 아프기 전에는 맵고 짠 음식을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화이트 푸드를 먹고 있어요. 컬러 푸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피토케미컬 성분은 항산화,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속이 하얀 식품들로 이루어진 화이트 푸드에는 면역력에 좋은 퀘세틴이라는 성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르섹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뛰어나고 항산화 효과를 역시 가지고 있어서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력 식단 비법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굿맨표 항암 밥상을 공개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화이트 푸드의 대표 주자 콩나물을 활용한 음식을 만들 건데요. 콩나물하고 맛살을 이용해서 냉채를 만들 거예요. 먼저 맛살을 5cm 길이로 썰어주고요. 이렇게 썬 맛살을 콩나물과 비슷한 두께로 찢은 다음 여기에 아삭한 식감에 오이도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재료들과 겨자 소스를 한데 넣고 이제 뭐 그냥 조물조물 버무리기만 하면 입안이 상큼해지는 콩나물 맛살 냉채 완성! 콩나물에는 비타민 C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충분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질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역시 할 수가 있고요. 요즘같이 더울 때는 수분 공급하는 데도 아주 유용한 식품입니다. 다음 요리 아무리 몸에 좋은 밥상이라도 고기가 빠지면 섭하죠. 암 환자들한테는 튀김 음식이 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튀기지 않고도 바삭함을 느낄 수 있는 견과류 닭강정을 만들려고요. 튀기지 않은 닭강정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자, 닭가슴살을 큼직하게 썬 후 요걸 찜통에 푹 쪄줍니다. 팬에 부재료들을 넣고 볶다가 물엿과 간장 소스를 넣고 끓이면 소스가 완성되고요. 닭가슴살을 넣고 다시 한번 잘 볶아주면 이제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죠. 튀김옷을 대신할 비장의 무기가 나올 차례. 이렇게 빵가루가 색깔이 변했잖아요. 그러면은 견과류를 같이 넣어서 같이 볶아주면 돼요. 튀기지 않고도 바삭함을 살려줄 비법이 바로 볶은 빵가루와 견과류. 자, 여기에 닭가슴살과 함께 버무려서 마무리하면 끝! 되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닭강정, 거기다 건강까지 더했습니다. 견과류 닭강정 완성! 튀기지 않은 거예요.
다음은 조리법이 간단해 굿맨이 자주 해먹는다는 요리. 제가 수술 후에 회복할 때 브라질 너트로 국수를 자주 해 먹었는데요. 브라질 너트로 국수를 만든다? 적당량의 브라질 너트를 믹서에 넣고 요걸 우유와 물을 함께 넣어준 다음 갈아줍니다.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되고요. 미리 식혀둔 삶은 면에 국물을 옮겨 담고 기호에 따라 고명을 넣어주면 완성. 콩국수 저리 가라. 떠오르는 여름 별미 브라질 너트 국수 완성. 지우야 밥 먹자.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생소한 브라질 너트 국수의 맛. 엄마 입맛엔 딱이지만 애들 입맛은 어떨까요? 우리 지우는 맛이 괜찮아요? 어때요? 담백해. 담백제?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아가지고 자주 먹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감기도 안 걸리고 아프지 않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로 면역력을 지키고 있는 굿맨. 굿맨의 단골 요리 재료인 브라질 너트. 그 효능을 실험해보기 위해 대학의 한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어떤 실험을 하실 건가요? 브라질 너트를 포함한 4가지 샘플을 산에 녹여 용액으로 만든 후에 ICP에서 불꽃 반응을 통해 셀레늄의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셀레늄 비교 실험. 브라질 너트를 포함해 셀레늄이 들어있는 대표 식품인 브로콜리, 현미, 굴을 놓고 실험해 보았습니다. 자, 분쇄한 식품들을 각각 산에 녹여 용액으로 만든 뒤 ICP 기계로 셀레늄 함량 수치를 계산해 볼 텐데요. 브라질 너트의 경우 많게는 약 600배나 높은 셀레늄 함량을 나타냈습니다. 자, 브라질 너트에 풍부한 셀레늄. 그럼 그 효과는 어떨까요? 이것은 활성산소인데요. 활성산소는 항산화 성분에 반응을 하며 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 항산화력의 많고 적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산화 대표 식품으로 알려진 마늘과 아몬드 그리고 브라질 너트의 항산화력을 비교해 봤습니다. 활성산소의 각 성분의 추출물을 투여한 후 색이 변한 만큼 항산화력이 높다는 얘긴데요. 보시는 것처럼 브라질 너트 용액 색깔이 마늘과 아몬드에 비해 더 많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브라질 너트에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너트 속 셀레늄이 높은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 실험 결과 브라질 너트의 셀레늄 함량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셀레늄은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브라질 너트. 운동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자, 네발 걷기와 더불어 굿맨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운동법. 준비물은 그냥 벨트? 이거는 제가 운동할 때 쓰는 밴드예요. 하체 근육 단련에 효과적인 운동, 스쿼트. 굿맨의 스쿼트는 특별합니다. 자, 발목에 밴드를 착용한 후 걸으면서 하는 방법으로 몸의 균형과 하체 근육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고 특히 허벅지 안쪽 근육을 자극시켜줍니다. 허벅지 둘레가 두꺼울수록 당뇨병이 9%씩 예방되는 효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근육들이 많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소이기도 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는 근육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육들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게 되고 근육량이 증가함으로써 그런 에너지 대사량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면역력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의 척도인 허벅지 건강도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자, 스쿼트에 앉은 자세를 취한 후 30초 이상 버틴다면 양호, 10초도 못 버틴다면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역시 면역력 관리 왕답게 가뿐히 통과한 굿맨. 운동 후 오랜만에 점심은 외식으로 결정.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한 본인에게 선물하는 푸짐한 동태찜 한 상. 어이구, 식당에 왔는데 뭘 또 싸가지고 오셨나 보네. 바로 브라질 너트. 모양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브라질 너트 초절임이에요. 제가 초절임을 만들어서 반찬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먹고 있어요. 밖에서도 챙겨 먹기 좋고 만들기도 간단하다는 브라질 너트 초절임.
브라질러트에다가 유기농 식초를 넣어가지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숙성이 되거든요. 하루에 한두 알 정도씩 이렇게 꺼내서 식사랑 같이 드시면 좋아요. 브라질너트를 식초에 절여서 초절임으로 만들어 먹으면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셀레늄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우리 한규비 군맨, 그녀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 거침없이 오르는 군맨. 어유. 제가 암도 극복했듯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제 목표예요. 암 극복 후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녀.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군맨.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됩니다. 형세 따라 예산까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왼발이세요. 당뇨로 죽을 뻔했다 제 병을 고쳤으니까. You're such a motivator.